네팔을 바라보는 다양한 시선과 함께합니다. 네팔 수전과 러시아 에바가 함께하는 국경 없는 토론. 네, 수잔 에바 씨와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나마스테, 안녕하세요. 나마스테. 봉수? 또. 어떻게? 아이고. 정말. 약 올리신 여러분. 건가요? 아이고, 네, 아유. 정말 안 본눈 삽니다. 아주 네, 너무 아팠습니다. 부러워 그죠? 죽을 뻔했습니다, 네. 진짜. 네. 넘기려고 노력을 하는데 계속 올라오더라고요. 근데 왜 좋아요 안 눌러주세요? 네, 너무 배 아파서. 죄송해요. 일부러 안 제 눌리라고. 자신을 넘을 수가 없었어요. 네, 맞습니다. 구경만 했습니다. 네. 오늘 꼭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아닙니다. 네, 덕분에 잘 다녀왔습니다. 네. 어땠나요? 네. 이제 일정을 꽉꽉 채워서 다녀왔고, 저는 그 스위스의 대표 관광지 있잖아요. 마테호른에 네. 올라갔다 왔는데, 그 마테호른의 그 상징적인 산 꼭대기를 아무나 못 본다고 하더라고요. 워낙 날씨가 보셨어요? 변덕스럽고 구름도 끼어 맞아, 있어서 맞아. 정말 정확히 봤어요. 와. 그래서 더 부러워짐? 안 듣고 싶은데? 덕을 쌓았나라는 생각에 정말 감사하며 사진을 찍었어요. 되게 진짜 약간 친구들도 많이 만나신 것 같은데요. 거기서 친구들을 만나서 그죠? 같이 여행을 다닌 네. 거예요. 진짜 부럽다. 네. 혼자 가신 거잖아요. 가족분들은 다 계시고. 그렇죠. 네. 마음 편하겠다. 친구들이랑 거의 뭐 아름답습니다. 10년 만에 와우. 처음으로 같이 간 진짜 거였고, 재밌겠다. 그리고 그 산을 보는데 눈물이 나더라고요. 맞아요. 산의 매력이요. 경이로움. 네, 그러니까 정말 자연의 경이로움 네, 맞아요, 그런 맞아요. 걸 느끼면서 아무튼 이쁘겠다. 꽉꽉 잘 채워서 놀다 왔습니다. 궁금하시면 제가 이따 사진 더 감사합니다. 보여드릴까요? 더 있나요? 그게 더가 영상까지 나올 것 너무 같은데, 영상. 적어버렸어요, 제가. 필터링 안 됐고 또 모든 거를 다 막. 자, 오늘 국경 없는 토론. 오늘은 네팔 수잔, 러시아 에바 씨와 함께 하고요. 뭐 두 분께 궁금한 점이나 방송 들으면서 하고 싶은 이야기, 그리고 오늘 주제와 관련된 여러분의 이야기도 좋습니다.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샵 0945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비용이 드는 유료 문자로 보내주시고요. 지금 유튜브 보이는 라디오로도 저희 생방송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YTN 라디오, YTN 보이는 라디오 검색하시면 보이는 라디오 보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게 될지 세만시의 뉴스 오빠 장원석 아나운서로부터 오늘의 주제 들어보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세만시의 뉴스 오빠 장원석입니다. 해마다 복날이 다가오면 연례 행사처럼 한국 사회를 들썩이게 하는 이슈가 있습니다. 바로 개고기 식용 논란이죠. 올해는 미국의 영화배우 킴 베이싱어가 직접 한국을 찾아 개 식용 반대를 외쳤는데요. 바로 옆에서는 대한육견협회가 개 식용을 막지 말라며 시식 행사를 벌이는 정말 웃지 못할 상황이 펼쳐지기도 했습니다. 외국인의 눈에 비친 한국의 개고기 식용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오늘 국경 없는 토론에서 이야기 나눠봅니다. 네, 자, 오늘의 주제. 에바가 제일 화날 것 같은데. 진짜 저 네. 지난주 목요일이 초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더위가 본격적으로 찾아오는 시기를 우리가 이제 복날이라고 해요.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 22일이 중복입니다. 아하. 그래서 쌈복더위. 오늘은 복날이 다가오면 어김없이 등장하는 참 오랫동안 계속해서 이때만 되면 다뤄지는 개고기 식용 논란에 대해서 토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좀 왠지 토론이 열겨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청취자 여러분께서도 의견을 많이 보내주실 것 같습니다. 네. 자, 먼저 두 분은 혹시 드셔보셨나요? 저는 안 먹어봤습니다. 저도 안 먹어봤습니다. 한번 진짜 먹을 뻔했는데 네. 제가 뛰쳐나왔어요. 먹을 뻔한 뛰쳐나왔어요? 거는 어떤 상황이었나요? 그러니까 학교에 있었는데요. 네. 근데 제가 약간 이게 좀 뭐 마르다고 친구들이 너무 놀린 맞아, 거예요. 맞아. 얘가 너무 고생한 것 같다고. 그래, 그래서 그래. 몸보신을 해야 된다고 이러면서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이러면서 어떤 네. 선배가 데리고 갔어요. 네. 근데 네 하고 갔는데 이제 그때는 모르죠. 그냥 이렇게 간판만 보고 갔는데 서 있더라고요. 이렇게 보신탕이라고. 보신탕. 네. 근데 뭐지 이거 이러면서 그냥 들어갔죠.
뭐 이렇게 나오니까 그릇에 이거 뭐지 이러다가 근데 그 선배가 딱 이제 먹기 전에 얘기는 해줬어요. 아, 먹기 전에 얘기를 네. 해줬군요, 그래도. 네. 다행이다. 그래서 그때는 이거 아닌 것 같아 하면서 그냥 뛰쳐나왔었어요. 네. 근데 보통 이 개고기를 처음 드시는 분들은 이렇게 보통 속아서 먹는다는 말을 맞아요. 많이 하죠. 많이 저희 엄마도 들었어요. 그랬었어요. 네, 그러니까 뭐 그냥 뭐 닭고기야라고 하거나 뭐 맞아요. 그냥 고기야라고 맞아요. 하면서 먹었다가 나중에 얘기를 해서 맞아요. 놀라는 경우가 많다라는 얘기를 저도 진짜 들었는데 미리 말을 들어서 다행이지. 그쵸. 네. 내가 먹을 뻔했다니까. 아. 아우. 저도 사실 제발. 한 번도 먹어본 적은 없습니다. 먹고 싶지도 않고요, 사실. 진짜. 자, 그러면 단도직입적으로 두 분은 개고기 식용에 대한 개인적 입장 어떠신가요? 저는 완전 반대죠. 결사반대. 아, 저는 이럴 때 약간 진짜 배간 결사반대. 되고 싶다. 응? 채식주의사. 약간 채식주의자. 아. 베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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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간 되고 죄송합니다. 싶다. 제가 발음을 전 잘 못 못 알아들었어요. 아니에요. 하여튼 저도 반대죠. 반대인데 근데 이게 싫어. 너무 모르겠어요. 전 중간적인 입장도 좀 강한 것 같기도 해요. 아, 그래요? 네, 뭐 네팔의 뭐 그런 문화들도 이제 좀 강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저는 반쯤인 것 같은데 중간인 것 같아요. 완전 반대도 아니고 완전 장성도 아니고. 네. 그러니까 나는 개고기를 먹지 않더라도 다른 사람이 먹는 것 정도는 이해가 가능하다 그쵸. 정도. 네, 그 계시네요. 어떤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생각은 해요. 네.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해외 유학을 나가거나 외국인 친구들을 만나면 한국인들에게 가장 많이 묻는 질문 하나가 이거예요. 맞아요. 개고기 먹어봤냐, 너도. 저도 러시아에 가면은 러시아 친구들이 한국에서 산다 그러면은 아 거긴 개고기 먹는다며 이러면서 먹어봤어 이렇게 얘기 물어봐요. 그래서 되게 우리는- 마음이 아파요. 우리는 그럴 약간 좀 때마다. 다른 것 같다. 네팔은 우리한테는 어떤가요? 네팔에는 소고기 먹어봤냐고 물어봐요. 왜? 아, 그럴 수 진짜. 있겠다. 아, 진짜? 인도, 네팔은 이제 힌두교가 하긴, 제일 강하잖아요. 소. 그래서 맞아, 맞아. 그렇죠. 개고기는 나중에 나오는 얘기고 네. 제일 먼저 소고기 먹었냐 이렇게 물어봐요. 하긴 그 다음에 여기는 오야 너무 거기는 좋겠다. 개고기도 먹는다며 이렇게 시작해줘. 네. 소부터 시작하죠. 그러면 소 먹어봤다 그러면 무슨 반응이? 네팔에 다른가요? 가서 제가 그렇게 얘기하면 감옥할 수도 있죠. 아, 진짜요? 그럼요. 네팔에서는 신성시되는 동물이니까 네네. 사실 절대 먹으면 안 되는 그렇죠. 거잖아요. 네, 잡으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요. 네팔 청년 수잔 소를 먹다. 그러면 뭘? 네팔이나 러시아에서는 개고기 식용 자체는 가능한가요? 저희는 불가능해요. 아예 네, 불가능한가요? 불가능합니다. 네팔도 불가능합니다. 음. 왜냐면 네팔은 우리 축제가 있어요. 제일 큰 축제 중에서 두 번째 축제인데, 네. 그 밑대 축제라고 해서 티하르라고 하거든요. 네. 그날 이제 두 번째 날이 개 날이에요. 아, 개의 날이라는 개의 날이에요. 있어요? 그 하루 종일 이제 개를 엄청나게, 뭐라 해야 되나, 이렇게, 축복도 해주고, 뭐, 기도도 하고, 또 네팔에는 그런 전설들이 있어요. 우리 전국의 문을 지키는 그런 보호라고. 그래서, 그리고 또 버이럽이라는 신이 있거든요. 그 신의 동료라고. 아. 그런 식으로 이제 옛날부터 있었던 그런 전설이기 때문에 네. 걔한테는 그날은 뭐 다른 날은 뭐 때리고 이러기는 하는데 그날은 특별하게 뭐 저 음식도 제공해주고 또 사람처럼 여기 이게 붉은 약간 티카라고 생일처럼. 하잖아요. 네네. 생일이랑 아. 비슷하게 이런 거를 해주고 또 뭐 기도도 하고 뭐 잘 지켜줘서 고맙다고 이러면서 어. 네, 그런 그게 식으로 약간 그게 저는 이제 달력으로 이렇게 달리긴 하는데 10월 11월쯤에 될 것 같아요. 오케이, 네. 좋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네. 개를 집에서 많이 키우기도 하는 거죠? 많이 키우죠. 네, 네, 많이 키우고 있고 네. 그럽니다. 그렇군요. 저희는 러시아는 그 푸틴 대통령도 네, 아버지가 굉장히 좋아하시잖아요. 아무튼 저희 푸틴 대통령님께서 네. 애견 사랑이 대단하신데 맞아요. 다른 이제 국가 뭐 대통령님들이나 그렇게 선물을 주세요. 맞아요. 그런 거 최근에 선물 많이 이제 하죠. 그죠? 받으신 거 중에 애견인으로 유명하니까요. 맞아요. 그 투르크메니스탄 대통령이 이제 셰퍼드 그 어디야 중앙아시아 셰퍼드 그게 되게 굉장히 원래 좀 독일 거 귀한 아니요 이거 얘네 거 아. 중앙아시아의 그 품종이 또 따로 있거든요. 근데 네. 이 친구가 굉장히 귀한데 네. 아무튼 이 친구 알바이라는 이름의 알바이. 그 멍멍이를 이제 선물로 받으셔가지고 그래서 굉장히 저도 좀 뭐라 그래야 되지 좀 애틋했던 영상 중에 하나가 그 네. 투르크메니스탄 대통령님께서 그걸 이제 전달을 해주실 때 강아지를 이렇게 네. 여기 뒷덜미를 이렇게 잡고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푸틴 대통령님이 놀래가지고 빨리빨리 이러고 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아플까 봐. 그게 되게 좀 역시 귀여웠어요.
아무튼 그래서 그렇게 이제 국가 정상님도 좋아하시니까 그러니까. 저희 나라는 절대 걔는 먹는 거는 되게 개를 좋죠. 불가능.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도 사실 뭐 그런 국가 간의 우호를 다지는 의미에서 그런 반려견을 선물하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나라 문재인 대통령도 그렇죠, 맞아요. 이제 임기 초반에 그 강아지들 유기견을 데리고 맞아요. 오면서 또 화제가 맞아요, 되기도 맞아요. 했고 그런 일이 있었는데 저희가 오늘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앞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한국에는 삼복 문화라는 게 있어요. 그렇죠. 초복, 중복, 말복. 말복. 그러니까 여름철에 떨어지는 기력을 회복한다는 의미로 이럴 때 몸보신을 위한 음식을 먹는 문화가 있는 거죠. 네. 복날 몸보신 음식을 먹는 이런 한국의 문화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되게 독특하죠. 그쵸. 예, 독특한가요? 독특하고, 예, 그리고 뭐 좋다고 생각도 해요. 우리도 먹지 않아요? 닭 먹으러 가잖아. 저희는 근데 더위 때문에 먹진 않아요. 예, 더위 때문에 먹는 건 뭔가 아닌데. 이렇게 몸보신이라는 개념이 아니라 네. 그냥 뭐, 그냥 몸에 좋아서 아플 때 뭐 이럴 때 아플 때 먹거나 먹거나. 이러긴 하는데, 그냥 이렇게까지 해서 뭐 한국처럼 이렇게 초복 구분이 말고 돼 이렇게 있고, 예. 나누지도 않고 그리고 그래서 그날 이제 뭐 그냥 이렇게 특별하게 우리가 이렇게 몸보신 하기 위해서 먹는다라는 거는 없는 것 같아요. 네, 네팔에도 저희도 그러진 않은 것 같아요. 네. 한국에 와서 복날 챙겨보신 적은 있으세요? 있어요. 그쵸. 저희는 특히 남편이 굉장히 많이 또 우리는 맨날 회사 삼계탕 다니잖아요. 삼계탕 다 맞아요. 요즘엔 회사 삼계탕 다니니까. 라면도 나왔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라면이 진짜 그냥 그 보통 이렇게 파는 그 국물만 있는 거 말고 아예 면이 있어요. 오. 미역국 라면처럼 네네.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삼계탕 라면. 근데 맛은 그냥 외국인들은 좀 좋아할 것 같아요. 맞아요. 워낙 맵지 맵지도 않고. 않으니까. 네, 그래서 근데 맛있어요. 뭐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저도 이제 회사 다니고 있기 때문에 회사에서는 이제 점심 항상 먹으러 가자 먹으러 하면 가잖아요. 먹으러 가자 이렇게 되거든요. 맞아. 네. 네. 그러면 근데 뭐 그렇게 싫어하지는 않아요. 삼계탕 드셔보셨어요? 그렇죠. 삼계탕. 네, 삼계탕. 다른 음식은 드셔보신 적 다른 있으신가요? 거는 네, 특별하게 그렇게 먹은 삼계탕 건 아니면 없었고. 네. 닭백숙. 네. 닭백숙. 닭볶음탕도 응. 닭볶음탕. 막 오골계 이렇게 넣어가지고. 주로 닭을 많이 먹죠. 네, 우리나라에서는. 백숙. 그치, 그죠? 백숙. 네. 백숙은 그리고 뭐- 계곡에 가서 먹으면 맞아. 계곡 가서 먹는 네, 그런 백숙도 있고. 딱 한 번 용봉탕이라고 오. 그 자라랑 오골계랑 그거 들어가는 먹어봤어? 그거를 한 번 먹어봤어요. 이야. 어. 굉장히 한국 고가의 사람이야, 음식인데 그냥 오골계 고기는 그냥 일반 그냥 닭고기 같았고 자라 고기도 살짝 닭고기랑 그러니까 비슷해서 이렇게 먹을 게 사실- 많은데 왜 그쵸 굳이 개고기를 먹냐고. 근데 그게 워낙 이렇게 희귀한 음식이잖아요. 그래서 많이 만드시지도 않는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냥 그 진짜 이 삼복 때만 그렇죠. 거의 나오는 그런 네. 음식이라서. 그러니까 이렇게 개고기는 보통 복날에는 우리가 삼계탕을 먹는다. 네. 이런 인식이 많은데 실제로 이 비율을 살펴보면 복날에 전체 개 도축량의 60-70%가 몰린다는 거죠. 제발. 그만큼 소비량이 있다는 거고요. 그렇다 보니까 매년 복날이 되면 개고기 식용에 반대하는 단체 그리고 찬성하는 단체가 서로 시위를 하는 모습까지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맞아요. 근데 올해 또 화제가 됐던 게 이 식용 반대 시위에 미국의 영화배우 킴 베이싱어가 직접 맞아. 참석을 했어요. 맞아요. 동물 들었어요. 인권 운동가로도 굉장히 맞아요. 유명하고 또 보니까 뭐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만나기도 했었고 어쨌든 적극적으로 좀 세계적으로 이런 활동을 펼치고 있는 배우입니다. 이 기사 보셨나요? 네. 7월 네. 10일인가 맞아요. 거기에 그때 참석을 나왔었던 하셨던 건데 걸로 예, 알고 있습니다. 충격적이었던 거는 그 개식용을 이제 금지하는 시기잖아요. 근데 네. 바로 옆에서 개고기를 팔면서 이제 그게 제일 먹고 막 화제가 그런 옹호 기자회견이 열렸다는 게 너무 좀 충격적이었어요. 그러니까요. 왜 그러는 거야 대체? 그러니까 뭐 서로 의견이 다를 수는 있지만 이렇게 그렇게까지, 극단적으로 예. 표현을 해야 맞아요. 되나? 저도 이게 그런 생각 좀 들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더 찔리려고 하니까 더 상대방에서도 우리도 뭐 그냥 가만히 있지 않겠다고 이러면서 뭔가 대결하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요. 왜 거기까지 할 필요는 없는데 근데 저도 이제 너무 많이 너무 들었던 싫다. 거는 뭐 옛날부터 그렇게 해왔던 거잖아요. 뭐 여기 한국의 그런 뭐 어려운 시절 때부터 네. 뭐 개고기를 먹기 시작했다라든지 뭐 우리 다 영화 통해서도 많이 봤잖아요. 네. 그런 거를 봤기 때문에 저는 그래 이거는 그때 상황이었으니까 가능하다고 생각은 그치, 해요. 역사적인 그리고 부분이니까. 또 지금도 제가 주변에 보면은 제 친구들 그러니까 우리 나이 또래 친구들 한국인들한테 물어보면은 먹어봤냐고 하면 야 어떻게 먹어 못 먹어요 이렇게 하는 사람이 대부분이에요. 네네. 맞아. 근데 어르신들은 또 좀 어르신들은 그래도 또 아직 다르잖아요. 남아있지. 그래서 저는 약간 이런 생각도 해요. 네팔에도 우리가 계급 사회를 얘기 많이 하잖아요. 네. 법적으로 없어졌다고. 우리도
뭐 모르겠는데 내 친구가 내 친구고 뭐 이런 사회를 없다고 생각해. 근데 우리 할머니는 계속 그거를 붙잡고 있잖아요. 근데 그분은 처음부터 생활이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아직도 자기는 문화라고 생각을 하고 이거를 바꿔야 된다는 거를 마음을 이렇게 먹지를 못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옛날 분들도 시간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그게 너무 우리가 약간 아예 뭐 중단시켜라 이런 건 아닌데 시간을 좀 주면은 아예 없어지지 않을까라는 마음도 있어요, 저는. 네. 그러니까 이 개고기를 식용하는 문화 자체도 어떻게 보면 지금이 신구세대 간의 충돌이다.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게 반대 집회가 열리는 와중에 뭐 옆에서 이런 개고기를 시식까지 하는 웃지 못할 장면이 연출되기도 했습니다만 뭐 네팔이나 러시아에서는 혹시 동물 식용 문제에 있어서 이렇게 찬반이 확연하게 나뉘는 사례가 있나요? 근데 러시아 같은 경우는 일단 고기 사냥이 가능하거든요. 네. 그리고 또 원주민들도 굉장히 많아서 그 원주민들 중에서 뭐 예를 들어서 순록을 타고 다니고 또 그 순록을 잡아서 먹고 이런 문화가 있는 원주민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그 순록 뭐 피를 이렇게 마시고 아무튼 그런 좀 되게 추운 데에 사는 그런 원주민들이 계시는데 근데 그런 거는 사실 그들의 문화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그리고 그게 사실 살아가는 것과 생존이랑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건드리지는 못하지만 어쨌든 도시나 그런 데서는 사냥한 고기를 먹는다? 이거는 좀 생존이 걸린 문제는 아니니까요. 네, 그래서 곰고기나 뭐 옛날에는 곰 발바닥 막 이런 것도 팔고 그런 뭐 곰쓸개 막 이런 것도 팔고 그랬었는데 요즘에는 그게 금지되어 있고 또 뭐 철갑상어 같은 경우에도 캐비어가 나오는 그 철갑상어도 요즘에는 이제 잡지 못하게 돼 있고 네. 그래서 그런 거를 점점 더 이제 금지시켜 나가면서 그런 야생 동물들도 보호를 하는 쪽으로 좀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근데 사실 여기에 반대하는 여론은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팔도 그런 그러니까 부족들이 많잖아요. 네. 근데 부족들이 많으니까 부족들이 따라하는 자기의 나라 문화라든지 뭐 관습이라든지 좀 달라요. 뭐 예를 들어서 네팔에는 소를 잡으면 안 된다고 하는데 물소를 굉장히 많이 잡거든요. 그래요? 그죠? 그리고 버팔로라고 하죠. 그치, 버팔로. 그 물고기, 이거 있는 친구. 그죠. 많이 잡아먹는데, 뭐, 예를 들어서 저는 네와르족이거든요. 네. 네와르족은 이제 고기 먹는 족이 있어요. 또 네와르족도. 그 네와르족 안에도? 네. 근데 거기서는 굉장히 이제 또 물소고기 없으면 안 되는 게 있어요. 근데 또 네와르족은 또 이게 뭐라 해야 되나요? 돼지고기 먹으면 안 된다고 해요. 다른 부족들은 또 돼지고기를 먹어요. 그 우리 부족 안에도 이런 논란이 엄청 많은 거예요. 이거 먹어야 된다, 저거 먹으면 안 된다. 근데 뭐 어떤 기준으로 이거를 자기네들이 이거 먹어야 된다, 안 먹어야 된다를 매기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네. 처음부터 그런 게 있어요. 저도 이제 뭐 돼지고기는 먹기는 하는데 할머니가 굉장히 싫어하세요. 먹으면 안 된다고. 근데 왜 먹으면 안 돼요? 이랬더니 아주 옛날부터 우리가 안 먹었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 기준은 어디서부터 나왔는지 어떻게 나타난지는 모르겠어요. 이유가 딱히 그죠? 없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문화라는 게 사실 뭐 눈에 이렇게 보이지도 않고 잡히지도 네. 않고 어떤 명확한 맞아요. 계산을 할 수 있는 기준이 있는 게 아니기 맞아요. 때문에 참 그래서 어려운 참 부분입니다. 애매한 것 같아요. 네. 자, 오늘 국경 없는 토론 수잔 에바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노래를 한 곡 듣고 계속 이야기를 저희가 이어가 보도록 할 텐데 오늘은 에바 씨가 선곡을 해오셨죠? 맞습니다. 네. 선곡 소녀. 선곡 요정. 네, 항상 센스 있는 선곡으로 사랑받고 있는 우리 에바 씨. 네, 가사는 신경 쓰지 않고 오로지 노래 제목에만 국한된 오늘은 제가 라나 델 레이라는 영국 네. 가수죠. 이 가수의 서머타임 새드네스라는 또 제목이 노래인데요. 굉장한데? 그쵸. Summertime인데 서머타임 지금이 sadness. 썸머이고 이제 새드네스는 좀 슬픈 그런 거를 뜻하기 때문에 제가 이제 굉장히 동물을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어제 이런 기사 보면서 좀 슬프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여름에 좋은 날씨에 이게 다 좋아야 되는데 이런 주제가 나오니까 좀 슬퍼가지고 그렇다면 서머타임 샌드네스로 가자 이렇게 해서 선곡을 해봤습니다. 네. 오늘 토론 주제 개고기 식용 논란입니다.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신지 노래 나가는 동안 뭐 유튜브 보이는 라디오 댓글창이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샵 0945번으로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에바 씨의 추천곡 듣고 2부에서 계속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Kiss me hard before you
네, Summertime Sadness 에바 씨의 추천곡이었습니다. 이 가수 이름이 라나 델 레이. 네, 노래 좋네요. 그쵸. 앤텀 같아요. 굉장히 좋은 네. 가수입니다. 네. 자, 오늘 개고기 식용 논란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토론을 해보고 있는데 청취자 여러분께서도 의견을 많이 보내주셨어요. 먼저 유튜브 댓글로 에바를 삼계탕라면 모델로. 가자. 감사합니다. 저 닭 그거 뒤집어 쓸 자신 있어요. 이런 거 있잖아요. 왠지 귀여울 것 같아요. 라면 되게 좋아하거든요. 아, 그렇구나.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네. 광고주 연락 주시고요. 0114번님. 상상이 간다. 네가 아니 이게 뒤집어 입는다고 하니까. 자, 0114번님. 문화는 천천히 바뀌게 돼 있습니다. 언젠가는 없어질 문화인데 반대를 너무 격렬히 하면 맞아요. 또 다른 반대를 불러오지 않을까요? 맞아, 라는 맞습니다. 의견을 주셨어요. 아까 맞아요. 수자 씨도 좋았어요. 비슷한 의견 맞아요, 주셨었어요. 맞아요. 그렇죠? 진짜. 두 분도 문자 하나씩 소개를 해주시죠. 저는 1118님께서 카오산로드 같은 데 가면 온갖 벌레튀김을 팔던데 그런 것을 보는 시선과 비슷한 걸까요?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전 그러니까 생각은 있는 거잖아요, 그거. 굳이 먹어야 되나. 중국에도 먹던데. 이런 게 있죠. 맞아요. 그러니까 원숭이. 벌레나 엄청 많아요. 원수 맞아. 원숭이. 큰 번데기를 튀겨서 오. 파는 꼬치들이 있어요. 맞아요. 네. 이거 이만한 막 그러니까 그걸 즐겨 드시는 분들도 있고, 먹으면 실제로 고소하다 이런 분들도 있지만, 사실 우리나라에서도 그거보다 크기는 작은 그쵸, 번데기 같은 번데기는 거 이렇게 맞아요. 삶아서 번데기를 많이 먹잖아요. 맞아요. 번데기도 못 먹어요. 네. 맞아. 번데기 저는 안 먹어봤어요. 저도 아직. 그래서 저도 그 조그만 번데기는 먹어봤거든요. 어때요? 무슨 맛이에요? 그냥 고소해요. 네. 그리고 시골에서는 메뚜기도 튀겨 먹는 분들도 있죠. 맞아, 식용 맞아요. 메뚜기가 있다고 하죠. 맞아요. 네. 그런 것도 있고. 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수자 씨도 소개 하나 해주시죠. 1603번님이 저는 먹지 않지만 좋아하는 사람까지 막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소나 돼지, 염소 모두 같은 동물이잖아요. 이 얘기도 이거도 저희가 아까 그쵸. 했었어요. 네, 되게 맞아요. 맞는 말이죠. 나는 먹지 않아도 네. 그걸 좋아하는 사람까지 뭐라고 할 수는 없다. 저 그렇죠. 먹지 마 그러기는 좀 네. 어려운 상황이라고 생각하죠. 네.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논리가 바로 이겁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동물들이 있는데 왜 굳이 개만 도덕과 비도덕으로 나눌 수 있느냐. 이게 이분들의 논리죠. 맞아요. 그러니까 농사짓는 소와도 인간적인 교감이 있고 네팔에서도 소를 이렇게 신성시하고 닭이나 돼지도 애완으로 키우는 경우가 있다. 있어요. 그렇다면 맞아. 소고기, 치킨, 삼겹살 다 먹어서는 안 되는 거 아니냐. 그렇죠. 그게 제일 큰 그게 참 진짜 질문인 맞아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도 나오잖아요. 돼지도 솔직히 3살 그 아기의 뇌를 가지고 있다고 그만큼 똑똑하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러면은 맞아, 우리가 멍멍이라고 해서 우리의 베스트 프렌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돼지랑도 한번 살아보죠. 그거도 베스트 프렌드가 될 수가 있잖아요. 그치, 근데 그 노력을 맞아요. 아직 안 하는 거잖아요. 동물농장 이런 데 보면은 그렇죠. 작은 맞아요. 돼지들 키우시는 분들도 맞아요. 많은데. 많아요. 네. 그렇습니다. 참 그런데 어려운 문제네요. 우리나라도 이제 이 반려동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자면 반려동물을 지금 키우는 가구가 1,000만이 넘었습니다. 맞아요. 거의 가족 구성원과 똑같이 자리매김을 하고 있는데 에바 씨도 지금 반려묘 키우시잖아요. 맞습니다. 저희 야옹이 챔피언. 보고 있니? 수염이 멋진. 챔피언. 멋진 우리 아스리도 챔피언. 있는데요. 챔피언 근데 아닌가? 진짜 그리고 요즘 그 동물 보험도 나오잖아요. 진짜? 건강보험. 네. 건강보험도 들어놓을 수 있고 그래서 엄청 가까워지는데 오빠도 강아지 집에서 키우지 않아요? 키우시나요? 저는 여기 한국에는 아니고요. 저희 네팔에 우리 어머니가 키우고 계십니다. 네. 어머니는 굉장히 동물을 좋아하셔갖고 전에 고양이도 한 7마리 키우셨고요. 네, 그 어머니. 전에도 어머니가 한 개를 4마리 정도 키웠다고 하시고요. 그 다음에 제가 몰래 키우시더라고요. 2년 후에 오빠 딱 몰래? 네팔에 갔는데 어떻게 이렇게 누구를 목욕을 시키고 있는 거예요. 네. 뭐지 이렇게 갔는데 멍멍이였어요. 네. 근데 그 강아지 사진을 제가 봤거든요. 네. 수성 오빠랑 닮았어요. 저도 봤어요. 닮았습니다. 닮았어요. 어머니가 오빠 대신에 데려오신 거지. 그런 거 같기도 해. 막내 동생이죠, 막내 이름이 동생.
수잔 그러니까 이- 주니어. 반려견, 반려묘, SJ. 그러니까 반려동물. 그러니까 동물 앞에 반려라는 이름을 붙이는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쵸. 이렇게 가족 구성원으로 함께 살아가는 거죠. 맞아요. 그런데 개고기 식용에 찬성하는 분들의 입장은 이런 겁니다. 반려견과 식용견은 차이가 있다. 라는 거죠. 그게 그러니까 그 차이를 어떻게 차이가 있다고 하는 거냐고요. 저는. 애매하죠. 그러니까 아니 우리도 뭐 닭을 키우긴 하는데 닭이랑 한번 지내보자고 그런 생각을 안 했잖아요. 네. 그쵸. 옛날에 어렸을 때 그 초등학교 앞에서 병아리 파는 분들 계셨거든요. 그래서 병아리 한번 조금 키워보긴 했었는데, 근데 이게 진짜 이 경계는 뭐 약간 애매하긴 한데, 그러니까 이게 경계가 애매하다고 말씀해 주시니까 어떻게 구분을 하냐면요. 식용계는 고기 생산을 목적으로 육종과 개량을 통해서 자체적으로 만든 품종이고 태생부터 그러니까 식용견으로 그러니까 동물을 인위적으로 구분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태생부터 식용견으로 이 동물을 키웠다라는 의견. 하지만 근데 동물을 그렇게 사람이 인위적으로 구분하면 안 된다라는 의견. 이렇게 갈리는 거죠. 근데 제가 이거 관련해서 본 게 그 부산에 그 게시장이 네. 7월 1일 날에 이제 폐업을 했다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사실 거기서 이제 구조된 강아지들을 보면 되게 마음이 아프긴 한데, 예. 근데 어쨌든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거기서 그 나와 있던 거 중에 뭐 간판에 뭐 애완견은 취급하지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런 애완용 뭐 개는 취급하지 않습니다 이러면서 써 그 있었어요. 걸어놨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애완용이랑 뭐 식용용이랑 이렇게 따로 나눠져 있다는 것 자체가 좀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근데 또 한국에도 솔직히 이게 그 참- 식용으로 쓰이는 개 종류가 또 다르다고 그런 얘기도 많이 나오잖아요. 네네, 그렇죠. 그죠? 뭐 우리가 원래 키운 동물이랑, 그러니까 개랑 원래는 식용으로 사용하는 그게 다르다고 그런 얘기들도 많이 나오니까. 네. 근데 그런 거는 약간 좀 가만히 안 한 것 같기도 해요. 뭐 미국이나 이런 데에서는 개를 굉장히 잘 키우잖아요. 뭐 사람보다도 더 많이 이렇게 높게 하고. 요즘 우리나라도 요즘 많이 한국도 그런 많이 추세예요. 그런 추세잖아요. 네. 네. 자, 1077번님께서 세계에서 그러면 개고기를 먹는 나라가 몇 개 나라인가요? 아니면 개고기를 금지하는 나라가 얼마나 되나요? 라고 하셨는데 마침 저희가 내용을 준비를 했습니다. 중국에서도 일단 개고기를 먹는 풍습이 있고요. 네. 베이징에서만 120개가 넘는 개고기 식당이 운영 중이라고 합니다. 와, 진짜 하지만 많다. 그래도 세계적인 추세가 사실 개고기 식용을 금지하는 쪽으로 가고 있긴 해요. 네. 그리고 아시아에서 처음으로 법을 통해서 개고기 식용을 금지한 곳이 나타났는데 바로 대만입니다. 네, 대만. 그리고 뭐 대만 태국, 갑니다. 홍콩, 싱가포르, 필리핀도 차례로 개고기 식용을 법적으로 금지한 국가라고 하는데 또 어떤 나라들이 어떤 경로로 이 법적 금지를 하는지 두 분께서 좀 소개를 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뭐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는 매년 네. 뭐 3천만 마리의 개 그리고 1,000만 마리의 고양이들이 뭐 약간 도살하는 그런 식용으로 쓰고 있다는 그 보도가 있고요. 2017년 6월에 뭐 발리에 약간 그런 그러니까 거짓짓을 하는 거죠. 사업을 했는데 닭고기라고 판매를 하는데 그게 이제 이건 정말 문제가 있네요. 실제로는 닭고기가 개고기였다. 아니고 그냥 개고기였다는 닭을 거죠. 팔면 안 되나? 근데 그런 경우가 네팔에도 옛날에 있었어요. 그 뭐라 해야 되나요? 까마귀 고기를 팔았다고도 나왔고. 네. 근데 그런 거는 약간 좀 거짓이신 거는 좀 뭐 솔직히 이제 저도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처음에 먹으라고 했을 때는 이게 뭔지를 알려주고 먹든지 안 맞아, 먹든지는 맞아. 저한테 판타를 내렸잖아요. 근데 그게 약간 보니까 이게 아예 안 알려주고 그냥 이렇게 먹여주는 거잖아요. 근데 네. 이거는 더 큰 죄인지 아닌가 싶어요. 제가 봤을 때는. 그렇죠. 네, 어떻게 생각해요? 저는 베트남의 사례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네. 여기도 굉장히 개고기 소비량이 높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연간 500마리 이상의 개가 이제 식용으로 사용되고 있고 또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부족해서 심지어 다른 나라에서 수입까지 한다고 해요. 네. 근데 이제 개뿐만 아니라 고양이 고기도 취급을 한다고 하는데 하노이에만 개와 고양이 고기를 이제 취급하는 업소가 1,000여 개가 넘는다고 합니다. 네. 근데 이제 2018년에 베트남 정부가 국민들에게 공식적으로 개고기 식용을 좀 자제하라는 그런 부탁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하노이시 같은 경우 전체 이제 명성이 떨어지고 광견병이랑
그런 뭐 질병을 유발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이거를 막기 위해 이제 개고기를 그만 먹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또 오히려 그냥 되게 한국뿐만이 아니라 되게 많은 국가에서도 그런 일들이 있는데 근데 한국만 이제 너무 많이 그러니까 보도에 나오고 그런 것도 약간 좀 왜 공격을 하는 건가 막 이런 얘기들도 좀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맞습니다. 때.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좀 짚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은 뭐 개고기의 식용 찬반을 떠나서 일단 뭐 식용견이라고 불리는 종이 있다라고 하면 식용견을 키우는 환경 자체가 너무 열악하고 맞아요. 비인도적이라는 그거죠. 지적이 있거든요. 그게 문제예요. 이건 반드시 생각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맞습니다. 저희가 오늘 정말 열띠게 토론을 하고 청취자 여러분께서도 굉장히 의견을 많이 보내주셨는데 끝으로 두 분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짧게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는 그러니까 이거를 당연히 먹지 말아라. 문화의 일부인데 이걸 강요할 순 없잖아요. 근데 제 생각에는 그냥 사람이 스스로 먹지 않는다고 그렇게 스스로 결정을 하면 이런 식당들도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면 이런 식당들도 그쵸. 사실상 굳이 영업을 할 필요는 없게 되니까 그게 차츰 아까 이제 다른 청취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점점 사라지지 않을까. 그래서 문화는 어차피 바뀌게 돼 있으니까 개개인이 알아서 좀 결정을 올바르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수자씨는요? 네, 저도 같은 생각이 이제 강한데요. 뭐 이미 돼 있는 불에 우리 부채질을 한다는 것처럼 뭐 이미 이게 조금 시간만 주면은 이게 더 뭐 알아서 사라질 거라는 그런 의견이 더 큰데 거기에다가 우리가 더 높게 이렇게 반대쪽으로 하지 말라고 막 이런 식으로 또 뭔가 어떤 논란이 키워지면은 이게 더 커질 수밖에 없고 또 뭐 여러 나라에서도 이거를 진짜 오해를 받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든 이런 거는 많이 개선을 하고 이런 거를 바꿔야 된다고 얘기를 많이 하고 다니는데도 보여주기식으로 그쵸. 끝나면 안 된다. 그런 이제 크게 나오는 그런 논란이들만 계속 위에 있었기 때문에 네. 우리가 하고 있는 그런 노력들도 안 보일 수도 있기 때문에 약간 사람에 따라서 조금 시간을 주면서 개선을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국경 없는 토론 수자 네바 씨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도 이만 여기서 인사드리죠. 내일 아침 10시 10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